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우리 당의 윤석열은 없다고 선언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절연 맞습니까? 쇼 아닙니까? 불법 계엄, 내란 책임자는 그대로고 사과도 인적 쇄신도 없었습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은 당대표 후보들을 줄 세우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실패했고 전당대회는 극우 후보 천지. 이게 윤석열 없는 당입니까? 절연은커녕 윤석열의 그늘에 여전히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쇼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8월 2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정치 시계 깐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엄청 더운데 이 더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조금 전 4시 10분쯤에 개표가 시작이 됐고요. 한 5시 10분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깐깐한 정치가 아니라 이 다음 정치하는 언니들에서 그 개표 결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 휴가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4일부터 8일까지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쉬는 날이 맞으니까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해지고요. 휴가지가 거제 저도라고 합니다. 네. 이 저도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박근혜가 그래요. 뭐- 저도의 뭐 추억인가 이렇게 그 모래사장에다 썼던 그 네. 기억이 나서 여기로 긴 가신다고? 막대기로 예. 이렇게 쓰는 사진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청해대 이 주변에 군사시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이제 휴가지로 첫 휴가지로 꼽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관례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군사시설 물론 대통령 휴양지나 머무는 곳 주변에는 경비 경호가 특별히 더 타이트한 건 맞지만 이 주변에는 군사시설도 제법 있죠. 그것은 국방 이런 거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의 간접적 강조 효과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어디서 보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뭘 하면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휴가 마치고는 대통령한테 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준비 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디 가도 뭐 탱탱거리고 놀 사람 아니잖아요. 네, 워낙 네. 일벌레라고 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워커홀릭이라는 건 뭐 전 국민이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표를 지지했든 안 했든 사람을 떠나서 어디로 가든 며칠을 하든 아마 자기 할 거 하고 그럴 겁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자리에 올랐으니 이전의 이재명과는 완전히 더 달라지겠지요. 저는 꼼꼼하게 준비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일에 관한 한 뭐 똑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청해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보통은 대통령의 휴가 시간 하면 전국 구상하는 시간으로 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휴가지에서 어떤 책을 읽으셨느냐, 어떤 영화를 봤느냐 이게 또 리스트가 나옵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맨날 책은 기사가 조그만 박스 기사가 되고 화제에도 네. 오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역대 대통령들이 나 이번에 휴가 때 이거 들고 갑니다 한 거 중에 몇 권이나 끝까지 다 읽었는지 난 좀 대단히 궁금하고 다 안 읽었을 것 같긴 해요. 모르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은 워낙 진지하고 뭐 그래서 끝까지 다 읽었을 수도 있겠다만 무슨 책을 골랐다는 그 자체로 일단 관심과 약간의 메시지가 될 거고 이번에도 아마 공개가 되겠죠. 예예. 예, 다 읽으면 좋겠죠. 제가 워낙 책을 안 읽어서 네. 아, 이걸 보고 자기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제가 안 보통 읽으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그 휴가지의 책을 이렇게 음. 리스트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 보통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당연히 오르죠. 네. 예. 그러니까 구매는 일단 합니다. 읽는 건 이제 다음 문제고. 그걸로 사면 되겠네. 그 네. 뭐지 민생 회복
쿠폰인가? 그 온라인 이런 데 주문하지 않고 네. 동네 서점에 가서. 그리고 이 리스트가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전국 구상의 또 이제 메시지가 될수 당연히 있기 메시지가 때문에요. 되죠. 네. 저는 하나 기억났던 게 어느 대통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니치라는 틈새. 니치, 네네. 너츠입니다. 너츠 있고 예, 너츠. 그런 거 기억났어요. 너찌죠. 너찌. 예. 예. 기억났어요. 예, 윤석열은 리스트를 내지 않았습니다. 책을 안 읽는 분이라서 원래 휴가- 없습니다. 휴가는 갔죠. 휴가는 갔죠. 맞아요. 여러분 갔어. 막 ROK 암인가? 네, 그 맞아요. 군인 그거 맞아요, 갔는데 맞아요. 맞네. 책은 없었네. 책은 안 읽기 때문에 하여튼 뭘 상상하든 상상 이상이야. 네. 일단 아까 국정구상, 전국구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금융실명제 발표 전에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요거 홍보를 위해서 국정구상을 이제 휴가지에서 했는데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실물 경제 회복인데 어, 세제 개혁하고 세제 개혁 이게 참 양면의 칼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2년 연속 수십조 규모의 나라 살림 펑크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금을 저기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예. 일단 법인세 대기업들 올리는 건 맞고요. 증권거래세라거나 이런 쪽에서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그거에 따른 정치적 반발이라거나 예. 개미 투자자들을 위시해서 또 공교롭게 어제 금요일이죠. 어제죠.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네. 특히 주식시장은 심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주가지수에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정말 아닙니다. 일희일비하고 오르락 그럼요. 내리락 하는 예. 건데 그거에 어떻게 누가 장단을 맞추겠어요. 중요한 건 꾸준한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고 대통령이나 새 정부는 펀더멘탈을 좋게 해서 기업들의 체질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증시가 좋도록 하는 것인데 심리가 격렬하고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증시인데다가 소문, 헛소문도 많아요. 음모론도 많고 우리가 흔히 찌라시라고 하는 것의 산실이 거기입니다. 예. 거기에는 미확인 카더라 뭐 플러스 개인의 상상력 플러스 밭글이라고 하죠. 네, 받은 거 네. 카톡에 밭 해가지고 오는 거 그건 아무 무책임하거든. 네. 거기에는 정치적 노림수를 두고 흘리는 측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그거 가지고 엎어치고 매치고 머리를 2번 돌릴 거 3번 돌리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정말 저는 찌라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정 부분 사람들의 심리에 간이어 영향을 미치는 점도 없진 않거든요. 정부 운용을 하면 비 왜 안 오느냐부터 찌라시에 어떤 글이 써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반응을 보일까까지 생각해야 하는 등 살펴야 할 골짜기가 100가지가 훨씬 넘는데 저는 대통령은 연말이라는 모종의 심리적 마감선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연말이면 뭘 결산하고들 흔히 하는데 그게 패턴이 돼 있는데 대통령 바뀌고 나서 새 정부 들어서도 6개월입니다. 예. 실제 일하는 기간은 제가 따져봤더니 넉 달에서 넉 달 반 정도밖에는 실은 안 돼요. 가시적인 무엇을 만들어내기는 대단히 힘들지만 올 연말 즈음에 사람들이 밥상이나 술상에서 회고를 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확연히 달라졌어라고 술회할 수 있어야 그게 다음번 내년에 추진할 본격적인 개혁의 에너지가 되는 건데 대통령과 새 정부 경제팀은 서민 대중이 어떤 점에서 실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집중할 거라고 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네. 일본 언론 발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언론은 아니고요.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8월 12일로 조율 중이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 조선소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조선소 얘기는 많이 나오고요. 네, 아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준비를 할 것이다. 제 생각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휴가지에서 거의 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제
우리 협상이 지금까지 잘 됐다 뭐 이런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협상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자세고 방위비, 예. 네, 방위비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선방했다 이것을 며칠씩이나 계속 울고 먹을 필요는 정치적으로도 그쵸? 손해고 예. 약간 촌스러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한 번 딱 했을 때 하는 거고 우리가 이번에 너무 급해서 놓쳤지만 좀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점은 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때 물론 미스터 트럼프라는 이 작자의 성향이나 성질머리나 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뭐 재론하는 거 그런 거 이번에 우리도 왜 자동차 15%로 일률적으로 된지 아시죠? 원래 일본은 2.5%였거든요. 예. 2.5가 15가 됐어요. 우리는 0이었고 그러면 상승률로만 따지면 우리는 12.5가 되면은 똑같이 오른 건데 트럼프가 그랬대요. 야, 왜 나라별로 이렇게 다 다르게 해야 돼? 유럽 어떤 나라는 기존에 5%였다가 15가 됐고 네. 영국은 10%였다가 15가 됐고 아. 우리는 한미 FTA니까 0에서 15가 된 거야. 그래서 각 나라별로는 야, 상승률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맞게 하자 그랬더니 야, 그거 복잡하고 뭐 그래. 그냥 무조건 15야. 뭐 이래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헷갈려 15로 그냥 그래. 통일해. 그거지. 네. 뭐 보기 싫거든. 그리고 얘는 그냥 지 맘대로 해야 되는 애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한미 정상회담 때 다시 최근에 타결된 관세 문제 가지고 뭘 해봐야 예. 그게 씨알도 안 맥힐 뿐더러 큰 틀에서 맞지 않는 것이고 다만 양국의 상호 증진 및 협력 차원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중장기적 관심으로 갖고 있다는 점은 하나쯤은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중에 방위비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예.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두는 것이고 그렇죠. 일테면 차 관세도 난 그때는 한 번쯤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어. 일률적으로 15%를 택한 미스터 프레지던트 트럼프 귀하의 그 고충이나 이런 거 우리가 모르지는 않으나 각국이 처해 있던 상황 같은 걸 감안할 때 앞으로 재조정할 기회가 생길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디비주얼 각각 따로따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번에 한국은 12.5를 우리가 주장했던 이유는 이거와 같다. 다시 거기서 계속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만 딱 넣어주고 와도 된다는 거고 저는 그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방위비입니다. 방위비. 요번에 안 하면 또 할 거거든 이 사람은. 예. 그러면 임기 중에 해마다 미국이 그 얘기 꺼는 걸 우리가 듣고 있어야 하냐 이 말이지.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 네. 휴가지에서 이제 푹 쉬시지 못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예상이 돼서 좀 그래야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야 나라 살림이나 나라 네. 위신이나 채통이나 우리 그 수준 순위 레벨도 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예. 뭐 일 그렇게 하라고 맡기긴 한 거니까 네. 뭐 이가 흔들린다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좀에만 참어 있어. 네. 그러게요.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든든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온 세계를 틀어서 쥐어잡고 있는 트럼프라는 약간 악당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동맹 현대화를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정부는 미래형 포괄 전략 동맹이라면 트럼프는 동맹 현대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포인트가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랑 같이 가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접점 찾는 것도 관건일 것 같아요. 최대로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이게 말의 성찬이에요. 외교가 용어를 들으면 그냥 눈 감고 들으면 저게 뭔 소리인지 좋은 소리는 다 갖다 놓으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두루뭉실하고 네. 다 좋은 소리 같은데 그 속에 악마는 디테일에 들어있다 그러나 예. 키 메시지는 발톱은 속에 숨겨져 있는데 동맹 현대화라는 게 이미 현대화된 거 아니야? 이들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는 미군은 오키나와 특히 한국에 2만 6천 명가량의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사드 기지를 놓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 견제입니다. 해양 세력 쪽으로 끊임없이 확대하려는 중국을 막는 1차 전초기지가 한국, 2차 겸 최종 방어선이 일본 오키나와 라인.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만을 잇는 그게 괌으로 쭉 연결되는 선 있잖아요. 예. 에치슨 라인이라고 또 우리는 그거보다도 한 발 더 앞에 있는 최전선인데 북한 견제용으로만 주한미군 있는 게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니 좀 더 우리와 여기서 말한 우리란 미국, 한국은 미국 우리와 함께 더 2인 삼각을 확실히 해서 중국을 막는 천병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게 미스터 트럼프의 생각이고 네, 네. 그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거나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미국인가요? 이 자기 마음대로. 지정학적으로 네. 근교 원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까이 중국하고 그렇게 척져서는 절대 우리는 안 아유, 되는 안 거예요.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 등거리 위주로 국익 위주로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쪽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애닳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쟤 진짜 속내가 뭘까? 쟤를 내 편으로 확실히 하려면 나는 쟤 어떤 점에 마음이 들어야 할까? 이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윽박 지르는 거 아니에요. 예. 동맹 현대화 이러면서 빨리 줄 서 반중 줄을 쓰자는 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향한 대결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첨예화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는 남북 문제 분단 문제도 있는 것이고 중국은 대만과의 포석을 통해서 바둑판 전체를 흔들어 보려는 그런 팻감으로 쓸 요량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성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건데 준비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자결성, 원칙주의, 우리의 자존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는 3년 몇 개월 있으면 아웃될 사람이에요. 걔의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도박을 해야 됩니까? 예. 이재명 정부도 한 4, 5년 몇 개월 있으면 저기 하지만 정부는 수시로 바뀌더라도 국가의 안위와 국익은 영원한 것이고 그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것을 손상시키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손상은 그래서 안 되고. 중심을 갖고 가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새우등 터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네, 물론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아는데 네. 여기에 전망이 걸려 있다.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 맞습니다. 잊지 않고 있으면 트럼프가 아무리 뭐 시끄럽게 하고 뭐라 했어도 뭐 예.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국힘은 또 야당이라고 네.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휴가를 가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으로 개미 뒤통수 때리고 휴가 갈 맛이 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왜 나왔냐면 윤석열 때 증시 폭락 이후에 윤석열이 휴가 가려고 했을 때 이제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굳이 네. 응대해야 합니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국힘 이야기는 좀 하도록 하죠.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됐어요. 뭐 방송상법이라든지 노랑봉투법 드디어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이제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근데 국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당연히 통과는 본회의도 될 거긴 하지만 좀 지연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연이야 뭐 하루 이틀 그 사람들 지난번 필리버스터 실력 봤더니 행편없더만. 필리버스터 원래는 소수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뭔가 하기 위해서 국회법 내에서 허용되는 모든 지연 전술을 다 해보자는 건데 이번 필리버스터는 우리 일하고 있다. 그것을 자기 쪽 사람들한테 보이는 내부 증빙용 또는 알리바이용 문서 만들기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인 의석 구조가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요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두 법안 다 방송법은 이미 3대 전 국회 때부터 제기됐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때 처음에도 나왔었고 그러다 계류됐고 실패했고 그런 거. 노란봉투법 역시 지난 대수 국회에서도 나왔다가 논란 끝에 폐기가 되긴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째, 예.
두 법안 모두 소수자나 민주적 정당성의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방송 3사법의 핵심은 방송사 지배 구조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노조나 시민들이나 그동안 해왔던 몇몇 사람들의 밀실 위주를 타파하고 민의가 좀 더 많이 얹힐 수 있도록,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나오는 뉴스가 내정된 사장이 출근하러 갔다가 그 앞에서 못 들어가고 한 이틀간 뭐 구호 속에 집에 가고 그러다가 뒷구멍으로 살살 사바사바 해가지고 출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 말은 본질적으로 방송사의 정치적으로부터의 독립,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제도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힘이 이걸 굳이 반대할 이유를 솔직히 몰라요. 근데 얘들은 그냥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고 보는 기계적 알고리즘이 작동해가지고 이러는 거고, 노란봉투법은 네. 노동자 권익 확대입니다. 그다음에 여지껏은 하청업자의 재하청업자들은 원청업자를 상대도 하지 못했어요. 돈을 못 받거나 작업 조건이 나빠서 사람이 죽어가도 재하청과 하청 사이에 니들끼리의 그냥 사적인 계약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기업이에요. 내가 물건을 하청했어. 내가 1차한테 뭘 줬어. 1차는 또 2차한테 줘. 2차가 3차한테 했어. 근데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났어. 결국은 다 최종적으로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뭘 하잖아요. 예. 안 됐다고. 그동안은 만날 수조차 없었다고. 그거 안 되겠다. 직접 교섭토록 하자. 당연히 맞는 말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핵심으로 하는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에는 당연히 그동안의 대기업, 기업주들이 싫어할 게 들어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해야 됩니까? 예.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데는 자본의 이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앞으로 나아간다 하면 소수 자본의 이익으로부터 다수 노동자, 서민 다중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유는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통과가 돼야 하는 것이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언제는 무슨 대기업들이, 그럼 항상 대기업들이 찬성하는 것만 바꿉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방송 3법도 노란봉투법도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되고요. 빠르게 통과가 돼야 합니다. 일단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관련해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깐깐한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정치하는 언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